이번 영상은요,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면 1주택자이신데 더 높은 상급지로 올라타기 갖고 싶다면, 다가올 투자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아주 도움되는 영상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호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주할머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동산 빨리 파는 법 1탄에 이어서 부동산 잘 사는 법 2탄을 제작해 봤습니다. 부동산을 잘 사기 위해서는 잘 파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황시장과 불황시장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더라, 뉴스에서 가격이 오른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건 호황의 시장인 거죠. 이때는 집을 먼저 사고 잔금할 시기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 집이 안 팔린다, 그때는 그 비슷한 매물과 가격 면에서 동이나 층 아니면 내부 옵션이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이니까요, 가격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은 더 빨리 잘 팔리실 거예요. 집 팔려는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때는 내 집부터 팔고 잔금 시기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늦게 잡되 중도금을 받으시고요. 이때 살 집을 물색합니다. 부동산은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멘탈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잘 세우세요. 틀어지면 다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내 집 잘 사는 법에 대한 영상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방법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장입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기본 개념이죠. 부동산은 그 부동성,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임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소개팅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손품만 팔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아실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시고 지역을 판단하는 거는 마치 인스타그램, 뭐 카톡 사진, 소개팅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소개팅 하려면 직접 봐야 하죠. 주변에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보고 주변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백점인 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명하기 좋아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은요, 그 지역의 장단점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풀어주실 겁니다. 주변의 호재라든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이런 거는 직접 가셔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하십시오. 두 번째, 역세권, 대단지, 초등학교를 본다. 역세권이라 하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국을 통틀어서 역세권 아파트는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서울을 비롯해서 강역시급 도시들은요, 역세권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 미쳐요. 또 대단지 아파트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세대가 많을수록 더 좋고요. 대단지의 기준은 100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대가 많으면 거래도 활발하고요. 또 단일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으로 고르게 포진된 아파트가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뭐 큰 애 방 하나 주고 작은 애 방 하나 주고 방 하나 주면서 이렇게 좀 더 큰 집으로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단일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 큰 평수 아파트로 다 빠져나갑니다. 단지 안에 중대형이 넓게 포진되어 있다면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에 더 단단한 입지로 형성이 됩니다. 또 아파트를 리딩하는 지표로 실거주 비율, 투자자 비율, 이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좋은데요. 이건 내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에 가셔갖고 여기 실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격이 높든 낮든 일단 거래가 일어나야 합니다. 팔고 나가는 투자자와 그리고 실거주 비율이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건 선호한 단지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간식 킵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리고 전세가율과 매매가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거나 아니 전세가와 매매가가 전세가가 더 육박하는 곳 이런 거 한번 보셔요. 만약에 이런 단지가 선호하는 내가 관심 단지라면 전세가가 매매가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때가 매매가가 오를 타이밍이니까 그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선호하지 않은 단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육박한다. 그럼 사람들이 전세로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몇 주만 찬찬히 살펴보면서 보시게 되면 그 흐름을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전세가와 매매가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품이 좀 꼈다는 거거든요. 투자 비율이 투자자들 비율이 높다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격으로 치면 뭐 갭을 지방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 2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의 그 교육과 안전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들은 큰 도로를 건너는지 등하교할 때 위험하지 않는지 유해시설 없는지 꼭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끼고 있는 게 아주 좋고요. 아니면 옆에 두고 있는 거 좋습니다. 초품인데 학업 성취도까지 좋다. 그러면 완전 금상첨화입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1순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경매나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곧 분양을 앞둔 입지 좋은 곳을 산다. 경매는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집도 볼 수 없고 시세조사도 잘못해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이 되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부동산 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매고요. 낙찰을 받으려 할 때는 절대 손품만 팔아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경매에서 감정평가는 적게는 6개월 전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길게는 1, 2년 전에 그 가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락장이다. 그러면은 감정평가가 높게 형성됐겠죠. 하락장에서는 과거의 가격이 최고가니까 말이죠. 절대 매물 광고나 실거래가 믿지 마시고 직접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정도의 거래가 할 수 있는지 가셔서 매도자 입장 그리고 매수자 입장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중에 탈로가 날지언정 좀 뻔뻔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경매 나온 집에 대한 소문이 금방 나오고 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 같은 거는 직접 발로 뛰는 분만 아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또 재개발은 거의 막바지 가장 안전한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입지 좋은 곳에 조합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추가 옵션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걸로 사업성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을 또 돌려받죠.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목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분양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다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하지만 내 집 한 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돈을 좀 묻어놓는다고 입지 좋은 곳에 좀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 확인한다. 이건 구축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몸테크 좀 하겠다 하는 분들,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분을 위한 겁니다. 용적률이란 건 아파트를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의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보통 아파트 용적률은 최고 300%까지
잡는데요. 그걸 잡고 여기가 150%면 300%의 반이니까 150%에 곱하기 2배수 하면 300%가 되잖아요. 현재 세대가 1000세대라면 차후에 20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다는 거,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세대수가 많으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더 적어지고요. 또 사업성이 좋으면 차후에 이게 수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네이버 단지 정보에 보면요. 용적률이 있어요. 용적률 확인하시고 최대한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대지지분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대지지분이 클수록 분담금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수하시려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고 집합건물 표지부 부분에 대지 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네이버 카페나 맘카페를 활용한다. 네이버 카페에서 유명한 지역 카페를 가입하세요. 지역 카페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그 장단점 질문하시고 그리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맘카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기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고 학구는 어떤지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파트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들이라 얘기를 잘 해줍니다. 어느 아파트는 정말 꿈의 주방이라더라. 어느 아파트는 거실이 넓게 빠졌다더라. 어떤 아파트는 내 지인이 사는데 와 정말 좋던데요 하고 입소문이 납니다. 입소문은요. 그거 무시 못해요. 사실 우리는 아파트 보러 갈 때 어때요? 수압 확인하고 뭐 곰팡이 쓸었나 확인하고 도배 막 바닥 이런 거 들춰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돈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제가 자리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세세한 건 나중에 고치고 조율하면 됩니다. 뭐 집이 칙칙하네, 싱크대가 낡았네, 뭐 화장실 수압이 약하네 이런 건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은 거 신경 쓰다가 큰 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불황의 시기입니다. 주택을 팔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죠.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의 연속입니다. 사실 1, 2년 전만 해도 뭐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무슨 아파트 뭐 사야 돼? 누구는 부동산에서 돈 좀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고 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정점을 찍었다가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가 되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그래서 하는 말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 스키니 바지가 엄청 유행해서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입고 다녔잖아요. 레깅스도 외출복 입고 다닌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에는 그게 엄마 바지로 통한다고 하죠. 요즘은 그 와이드 팬츠가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이렇게 도는 거고요. 또 부동산도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부동산 폭락론자로 유명한 그 선모 씨가 막 얘기했죠. 부동산 끝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책을 또 출간하셨다 합니다. 하락론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뒤집어 보면은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꾸준히 임장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임장 데이터가 쌓이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한 눈이 생기고요,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는 쳐다도 안 볼 때 누군가는 꾸준히 하죠. 결국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재능을 뛰어넘는다고 봐요. 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따라 붙거든요. 부동산은 끝났다고 저 멀리 밀쳐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미신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속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